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혼을 안 하겠다. 안녕하세요. 세컨이 한채원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이들에게 이혼을 선물하세요.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선택했냐면 이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물론 화합을 위해서 더 많이 부부 상담을 하고는 있지만 이혼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너무나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혼을 하지 않는 게 가정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혼을 하지 않는 게 내 아이들한테 무조건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이들이 과연 이혼이라는 것에 그토록 민감할까요? 그걸 여러분 여쭙고 싶은데 이혼이라는 것에 아이들이 그토록 민감하다면 과연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은 다 엉망으로 크나요? 이혼한 아이들은 막 다 탈선하고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은 다 결혼도 못하고 아니면은 취직도 못하고 인생을 망치고 인생을 포기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러면 성장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걸까요? 좀 묻고 싶어요. 이게 이혼이라는 것을 나쁘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이혼을 대하는 부부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이혼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쌍방의 과실로 사실은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제가 사실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입장을 얘기를 들어보면 다 본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누가 더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게끔 본인들은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빠서 내가 이혼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에 대해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빠가 나빠서 이혼을 하는 거고 아빠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가 나빠서 이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 입장에서 우리 엄마나 아빠는 나쁜 사람들이라서 헤어지는구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게 좋다 나쁘다 라는 건 사실은 이혼을 하는 당시에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혼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그 이혼이 나빴는지 안 나빴는지 결정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친구들이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을 보면 제가 축하를 해주면서 편지를 항상 써요. 내가 지금 너의 결혼을 굉장히 크게 축하하지는 않는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이 결혼이 축하받을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알게 될 거겠지. 지금은 그토록 크게 축하하고 싶지 않다라고 제가 말을 해요. 너희들이 정말 네가 결혼해서 정말 잘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내가 너를 축하해주면서 너와 함께 친구로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편지를 쓴 기억이 제가 있어요. 이혼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이혼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슬프다, 나쁜 거다, 니네 너 인생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혼을 안 하겠다 라고 마음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혼을 안 하고도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남편과 아내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서로 마음을 잘 맞춰 살아갈 수 있다면 물론 이혼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을 꼭 하셔야 되는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제가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주어야 될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 이혼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은 이혼할까봐 걱정해요. 이게 아니고요. 가정이 엄마가 너무나 불행해 하면서도 이혼을 두려워하는 엄마를 보면서 아이들은 이혼을 두려워하고요. 분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아빠를 보면서 이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 엄마가 나쁜 사람인 걸 확인하고 내 아빠가 나쁜 자식인 걸 확인하면서